산타페 풀체인지가 정식으로 공개됐죠. 여전히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 디자인은 개인 취향대로 갈리는 거고 디자인이 상품성 자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매 결정을 끌어오는 요소지 이게 상품성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란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대차가 산타페 풀체인지의 거의 모든 걸 공개하고 가격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가격을 두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란 거죠. 마침 중요한 시기란 건데 산타페 가격이 지금 6천만원까지 오를 거란 소리도 있고 소렌토가 워낙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어서 오늘은 산타페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리고 이에 따라 판매량 성과는 어떻게 났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예정대로 디젤 모델은 아예 단종되고 2.5L 터보 가솔린 모델하고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만 남게 됐습니다. 일단 국내에선 디자인 호불호가 여전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또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각진 디자인을 가진 SUV가 유행이긴 하잖아요. 토요타랑 렉서스도 연이어서 각진 SUV를 출시하고 있고 얘네도 반응이 꽤 좋거든요. 일단 정식 공개 전하고 다른 점은 정식 공개 후에는 디자인 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박스형 차체의 장점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레일 같은 차들 생각하면 어떤가요? 박스형 차체라서 공간이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산타페도 이번에 박스형 차체를 갖게 되면서 공간 활용성이 좋아졌고 현대차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보면 기본 사양이 꽤 탄탄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산타페도 소렌토 수준으로는 기본 사양을 탄탄하게 가져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요즘은 안전 사양 같은 건 웬만하면 기본으로 장착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사양이나 옵션 같은 건 소렌토랑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고 현대차가 정식으로 공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던 자료와 근거들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 모델 가격부터 알 필요가 있죠. 어차피 디젤은 단종됐으니까 디젤만 빼고 본다면 구형 산타페의 가격 범위는 3,277만원부터 5,06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건 시작 가격과 중간 가격 그리고 풀옵션 가격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인 기본 가격과 풀옵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최상위 트림이 시작 가격을 중심으로 전개할 겁니다.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최상위 트림 시작 가격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솔직히 산타페 판매량은 대박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성비 전략이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여기서는 풀옵션 가격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구형 산타페 최상위 트림 기본 가격이 4,762만원입니다. 현행 산타페는 구형보다 크기가 커지고 여러가지 기본 사양이나 옵션 사양도 더 풍부해졌을 거잖아요. 기능도 추가된 게 많을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최상위 트림 시작 가격이 4,800만원 정도 되면 비싸다는 여론을 기울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최상위 트림에서는 딱히 추가되는 옵션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 갈리는 것들 있죠. 빌트인 캠이라던가 파노라마 선루프라던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만 거의 옵션으로 남습니다. 옵션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더해도 풀옵션 가격이 5,500만원을 넘기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리해지는 이유가 비싸다는 여론 형성이 어렵다는 거죠. 이미 기존 산타페도 풀옵션은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4천만원이던 게 앞자리가 5로 바뀌면 타격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건 풀옵션 가격이 극적으로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오히려 중간 옵션, 중간 트림 가격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출시 초기부터 비싸다는 인식이 깔려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코나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일단 이걸 피해가면 소렌토랑 충분히 판매량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있던 디자인으로 인한 호불호를 가격 하나로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최상위 트림 시작 가격이 5천만원을 넘겨버린다. 이 순간 여러가지로 골치 아파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체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컵홀더도 많아지고 무선 충전 패드도 앞에만 2개나 되고 공간 활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현대차 풀체인지 모델들이 죄다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최상위 트림 시작 가격이 5천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비싼 차라는 낙인이 제대로 찍혀버릴 겁니다. 이때부터는 중간 트림, 중간 옵션 가격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풀옵션 가격이 강조되기 시작할 겁니다. 최상위 트림 가격이 5천만원을 넘어서면 풀옵션 가격도 당연히 훨씬 비싸겠죠. 거의 5,600만원을 넘어가서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이 6천만원이거나 6천만원을 넘는다는 걸로 엄청 난리일 거란 말이죠. 비싼 차라는 낙인으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못 본 차 중에 대표적인 게 코나입니다. 트랙스 출시 이후에 코나 판매량을 보세요. 한국의 본질은 현대차의 신차인데 셀토스랑 트랙스한테 판매량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이 가격 하나로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 접근이 멀어지면서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런 거죠. 야, 산타페라는 차는 원래 이런 차가 아니지 않나? 아빠들이 부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패밀리카라는 의미가 있는 차였는데 그랜저 수준으로 가격을 받아버리면 그게 산타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서운하면서도 괘씸한 겁니다. 부담 없는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빛이 났던 거고 고급차와는 전혀 거리가 먼 차였는데 갑자기 얼굴 좀 바뀌고 가격을 그랜저급으로 올려버리면 기존 수요자들 입장에선 이거만큼 벙찌는 게 어딨겠어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냥 소렌토로 넘어가 버리죠. 산타페를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비슷한 사례가 코나라고 봅니다. 코나는 소형 SUV입니다. 소형 SUV의 본질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얘도 사실 옵션이나 트림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셀토스랑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션 가격이 4천을 넘어버린다고 하니까 비싼 차라는 낙인을 찍혀버리고 소형차는 저렴해서 사는 차인데 이렇게 비싸면 누가 사냐는 생각으로 죄다 셀토스랑 트릭스로 넘어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션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션 구매자들한테는 딱히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애초에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이 차를 사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고 문제는 제3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이란 거죠. 프로션 가격으로 인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심지어 대안이 있는 차종이라면 더욱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도 중요하지만 최상위 트림의 시작 가격 그리고 트림별로 기본 사양이 소렌토만큼 탄탄한지 옵션 사양도 소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산타페의 판매량을 좌우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기업이나 소비자나 모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먼저냐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근거를 만드는 게 먼저냐 이 중에 고민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후자가 먼저라고 보는 쪽이긴 한데 사실 그랜저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초기 품질 문제가 이렇게 많았던 차도 처음이고요. 원래부터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하면서 이 급에서는 대안이 없는 차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그랜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가 나와도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랜저 이후에 다른 차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함이 18개나 되고 거의 월간 단위로 무상수리랑 리콜이 터져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품질에 있어서 신뢰를 거의 모두 잃는 거라고 봅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랜저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신차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죠. 특히 산타페 같은 차들이 중요한 게 이것도 가격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신차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트림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가고 풀옵션 가격도 거의 6천만 원에 달한대요. 와 엄청 비싸네. 그런데 또 품질 문제는 여전하다. 이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뭐지 싶은 겁니다. 가격을 올린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차체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면서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가격을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건데 초기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완벽하게 가격 상승이 명분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랜저나 코나 같은 차들은 가격을 먼저 올렸습니다. 가격 상승이 명분이 증명된 차들이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증명이 됐다면 그랜저는 그 시절 그랜저의 명성을 되찾았을 거고 코나도 판매량 대박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페도 가격 상승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산타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현대기아차 풀체인지 모델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 상승을 납득시켜줄 만한 무언가가 분명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아마 이것만 한번 제대로 해도 기존에 있던 부정적인 여론이라던가 기업 이미지 거의 모든 걸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계기가 됐든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물건이 좋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찾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